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밤사이 미국의 낮 시간에 맞춰서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17분경이고요. ICBM급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6분 만에 대응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고 6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NSC 회의가 열렸다가 7시쯤에 종료가 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응을 짧게 내놨는데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군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이 북한 소식부터 봐야겠죠? 네, 북한 미사일 미 전역이 사정권이 됐습니다. 예, 75일간 고요했는데 네. 침묵을 깼어요. 오늘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예.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떨어졌고요. 비행거리가 960km 그리고 고도가 4,500km까지 올랐는데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요? 미사일 비행거리는 고도의 2~3배에 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0km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이는데 이게 미국 전체가 이제는 사정권에 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한 50분간 비행을 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일본 언론에서는 뭐 3발을 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 네. 지금 한 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 군도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6분 만이었습니다. 동해상에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 육군 미사일 부대, 해군 이지스함, 공군의 KF-16 전투기가 모두 동원됐고요. 예. 미사일 도발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겠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늘 도발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그래요. 내일쯤에는 유엔 안보리 회의도 아마 개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제재들을 많이 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 안보리에서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뭘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북한은 뭘 노린 건가도 궁금하고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우병우의 4번째 소환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의혹 다 잘 빠져나갔는데 오늘 다시 검찰에 소환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에 그동안 검찰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또 검찰특별수사본부 이렇게 다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와서 또 조사를 받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에게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포함해서 공직자 또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사찰 지시한 혐의예요? 네. 검찰은 이번에도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긴 한데 앞서 또 2월, 4월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다 기각된 적이 있죠. 그랬었죠.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100만 호 주택 로드맵입니다. 오늘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그 얘기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어질 주거복지 정책의 큰 틀이 확정 발표되는 건데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5년간 임대주택 85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를 아우르는 계획입니다. 85만 호에 이르는 임대주택은 역대 정권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또 정부의 로드맵에는 청년, 신혼부부 또 고령가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요. 오늘 구체적인 발표 내용 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포인트 짚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차 분석 결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며 사거리 등이 한층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도발 중단 기간에 모색되던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3시 17분경이었고요.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일본을 향해서 쏜 겁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고도는 4,500km, 비행거리 960km, 한 50분간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하다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거죠. ICBM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75일 만에 도발입니다. 왜 지금? 무엇을 노리고? 북한은 또 이 카드를 꺼내 든 걸까요?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5일간 잠잠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대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뭐 대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근데 왜 다시 미사일입니까? 75일간 우리도 기대를 했지만 뭐가 잘 되기를. 예. 북한도 상당히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뭐 대화하자는 사인이 나올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조셉 윤도 예. 지난 10월 23일 날 뉴욕 CFR 회의에서 북한이 60일 동안 핵실험을 미사일 발사를 안 하면은 뭔가 미국 간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하고 언젠가 대화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에서 그동안에 물밑 접촉, 뭐 뉴욕 접촉이 됐건 아니면 제3국의 접촉이 됐건 당신네가 60일 정도만 조용히 있어주면은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희망을 줬을 거예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조셉 윤이나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60일 지나도 아무 사인도 없지. 특히 75일 뭐 딱 정해놓고 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있었던 그 테러 지원국 재지정. 예. 그게 결정적으로 북한을 자극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미국이 우리랑 정말 대화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인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60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인이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17일부터 그러니까 11월 17일부터 예. 21일까지 중국 그 특사가 시진핑의 특사가 평양 갔다가 김정은 못 만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김정은이 안 만나주고 시찰하러 네. 나갔어요. 그렇죠. 예, 외면해 그러니까 안 버렸습니다. 만나는 게 미국에서 사인이 와야지 중국에서 와가지고 특사가 와가지고 뭐 미국과 대화해봐라 하는 얘기가 나 듣지 않겠다. 미국이 직접 얘기하라 하는 얘기였었어요. 중탑을 돌려보낸 건. 그런데 바로 그날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하고 나서니까 21일 날. 예, 그래. 그렇다면은 한번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자. 그 계산을 그 배짱으로 지금 북한이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방심하고 있는 시간. 예. 이 시간을 또 그 기간을 택해가지고 미국의 동부를 충분히 때리고도 남을 사거리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 정도 고각이면. 확보된 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중국이 가서 중간에 다리를 놔줄 수도 있는 건데 왜 중국 특사가 내민 손은 거절하고 미국이 직접 손 내밀어라 왜 이렇게 주문합니까 북한은? 지금 그 중국이 하는 얘기는 일단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 이걸 중단하는 건다는 사인을 보내면은 미국을 달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중국이 설득해서 회담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친서에다가 그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할 일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보장하라는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내년 거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미국이 한다면 그 사인을 준다면 회담에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걸 먼저 약속을 하고 회담을 시작하자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배짱 싸움이네요. 그러니까 당신들 카드 먼저 내놔라. 그럼 우리도 받겠다. 뭐 이런 누가 먼저 양보하고 들어가느냐 이런 기싸움 같은 거? 그렇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미국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대충 믿고 회담에 나가봤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이 보장을 하기 전에 우리는 안 나간다. 서로 지금 비핵화 보장하라, 그다음에 평화협정 보장하라 이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을 그건 마지막이고 그 판에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바꾸자는 거지만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실험 중단하고 미사일 중단한다면은 예.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싸움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누가 먼저 양보하고 손 들고 나오는 그렇죠. 지금 이 기싸움 근데 와중에 미사일. 예. 이번에 이렇게 저기 미국 본토를 예. 때릴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는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예. 다급하면은 미국이 이제 나와라 하는 얘기예요. 아, 예. 다급하면 본토도 우리 쏠 수 있다. 그러니까 다급하면 그러니까, 먼저 손 들고 나와라. 겁나면 너희들 먼저 손 나와라.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이 우리 보고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손 나오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굴복하지 않는다. 다급하면 너희가 나와라. 아, 다급하면 너희가 나와라.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인이 무슨 사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아 그래? 좀 나를 시험해보겠다는 얘기야? 하면서 타격 버튼을 누를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고 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발언까지 했던데 트럼프가 바로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발언을 오늘 바로 내놨습니다. 그렇죠. 해결하겠다고 그랬죠. 예. 해봐야 지금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은 결국 손들고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곧 소집할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아주 강한 걸로 밀어붙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아마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11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11개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굽히지 않는데 12개째 나온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게 더 있긴 있습니까? 저는 더 이 제재라는 게 가할 카드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뭐가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12번째 카드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북한의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낮아요. 예. 우리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60년 이상을 자급자족 경제 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재가 계속될 경우에 살아남는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버텨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이미 95년부터 98년까지 고난의 행군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재에 별로 그렇게 제재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북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95년, 98년 고난의 행군 시절 보니까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버티더라. 그런데 경제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고 가망 없다. 여기 지난 9월달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원유를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북한도 방법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결국 중국이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그건 안 할 겁니다. 그건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중국이 그런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경우에 북한이 어떤 중국을 상대로 해서 벌일 수 있는 도발이라고 할까 중국을 상대로 해서 벌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행동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가지고 동북삼성 경제 내지는 동북삼성의 치안을 망치는 이런 일을 중국이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도발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셨고 쓸 수 있는 카드 내일 안보리 긴급회의 열린다 한들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남아있지 않다. 중국이 원유 중단 완전 공급까지 동의하지 않는 한은 그리 강력한 카드가 또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 좀 듣다 보니까 좀 막막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 주재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나왔습니다만 정말로 할 수 있는 카드란 게 뭘지 생각해 보자면 좀 아리송합니다. 이번에 3시 17분에 미사일 발사했다는 걸 감지하고 23분에 훈련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밀 타격 훈련을? 6분 만에, 6분 만에 정밀 타격을 7분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한 6, 7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짜리를 쏜 겁니다. 300. 저쪽은 10,000km짜리를 가지고 지금 그 미국을 상대로 위협을 하는데, 우리 300km짜리 쏜 것은 평양을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평양은 충분히 때립니다. 서울 평양 200km밖에 안 되니까 개성 200km, 서울 평양 400km밖에 안 되니까 300km, 400km짜리 쏘면은 원점을 때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바로 북한을 때릴 수가 없고 허공에다 대고 지금 훈련한 거죠. 그러면 정 장관님 이제 뭐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이 상황 우리는 계속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 땅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일본과 미국과는 또 이 체감하는 불안감의 차이가 다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좀 짧게. 아니, 결국은 이게 미국이 대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풀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국에다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경제 제재를 하고 오면 북한은 더 도발할 텐데 예. 우리 국민들은 못 산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생각해서 미국이 북한한테 대화 사인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성사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도리로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좌지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물밑으로 미국과 그런 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미사일 도발의 배경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자고 있는 사이에 그러게 말입니다. 새벽 3시 17분경에 미사일 도발. 저는 오늘 이제 한 4시 반경에 눈을 떴어요. 네. 그때만 해도 눈 뜨자마자 이제 전 뉴스부터 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소식이 없었는데. 네, 저도 뭐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속보를 받았거든요. 예, 잠시 깜짝 뒤부터 이제 놀랐는데 속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불안하더니 결국은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쏜다. 사실 어제도 그 얘기가 있었고 네, 쏠 맞아요. 수도 있다. 근데 예. 이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지금 뭐 어제 사실 정치권에서 큰 뉴스도 하나 있었어요.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문이 나와서 이 뉴스가 또 크게 하나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 인터뷰를 저희가 잠시 후 2부로 좀 옮겼습니다. 네. 임채정 전 국회의장과의 인터뷰는 2부 순서로 여러분 예고를 해드리고 행간은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드디어 중국이 금한령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예. 참 묘한 게 또 오늘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이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는데요. 어제 중국의 관광주무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여유국이 베이징시와 산둥성 지역의 오프라인 여행사에 한해서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 한국 단체 관광이 일부나마 다시 허용된 건 성주 사드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8개월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예. 이 사드 금한령 풀기 시작한 중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지금 한국 단체 관광 상품 다시 팔아라라고 여행사에다 허가해줬지만 반쪽 해제란 말이 나올 정도로 조건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그냥 풀어줄 거면 확 풀어주든가 뭐 이렇게 조건을 많이 붙였나 하는 뭐 그런 불만을 가질 만한 상황인데요. 지역을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으로 딱 한정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방한한 중국 관광객이 806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 30% 정도인 242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이 한 30% 정도? 네네. 그러니까 가장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상하이하고 광저우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남부 쪽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해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것저것 많이 제한을 뒀는데요. 한국 여행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요. 크루즈와 전세기를 이용한 단체 관광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와는 어떠한 협력도 금지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저는 이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롯데와는 어떤 협력도 금지한다. 그러니까 한국 관광을 가더라도 단체 관광 가더라도 롯데 호텔에서 자면 안 된다. 롯데 면세점 가면 안 돼. 롯데 월드도 놀러 가면 안 돼. 하여튼 롯데 로자도 들어가는데 가면 안 된다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해가 되는 우리 이익에 반하는 행동 해봐라. 그럼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보복할 거다라는 거는 지금 남겨둔 거예요. 여지를 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내 여행업계 평가는 좀 엇갈리는데요. 그래도 전혀 안 오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가 어디냐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도 있는데 비행기와 크루즈도 못 띄우는데 대규모 관광객 모집은 어려울 거다. 특히 지방이 훨씬 더 어려울 거다. 예. 이런 얘기가 있고요. 특히 롯데는 울상인 것 같습니다. 울상이죠. 8개월 만에 사드 금한령을 이제 풀기 시작한 중국. 하지만 반쪽 해제입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행간은 강물이 먼저 따뜻해져야 한다입니다. 강물이요? 이거 네. 무슨 비유입니까? 이게 지난 13일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주국 총리가 필리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문 대통령이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중국 고전을 인용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때? 꽃이 한 송이만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예.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웅성했느냐면요. 소동파 시인의 한 시를 인용해서 충강순한 앞선지. 그러니까 봄이 오려면 강물이 먼저 따뜻해지고 강물에 있는 오리가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물이 먼저 따뜻해져야 된다. 네, 그래야 오리가 따뜻해진다. 자,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요. 네. 아주 상당히 수준이 높았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문 대통령 쪽에서는 빨리 화해하자. 빨리 해서 빨리 봄 빨리 오고 빨리 꽃도 꽃피게 많이. 하자. 네, 맞아요. 근데 리커창 총리는 강물이 먼저 따뜻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봄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네. 아직 풀어야 될 과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했던 서두르지 건데요. 마시라.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쪽짜리 금안령 해제다. 뭐 여러 사드 뒤끝이 장렬하고 있다. 사드 앙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중국 당국은 애초부터 단계적 해제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돼 있는 여러 약속, 3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이거 세 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풀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동파의 한시가 많은 걸 암시했고 네. 이번에도 역시 금안년 풀긴 풀지만 이 정도 네, 한 단계 풀면서 또 보겠다 네, 이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한파에 강물이 다시 얼 수 있다입니다. 강물 얘기 이번엔 이해가 되네요. 네. 한겨울에 꽁꽁 얼었던 강물이 뭐 일시에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녹으려면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추워지면 금방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뭐 돌발 한파가 올 수도 네, 있고요. 네. 지금 한반도 동북아시아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베리아 찬바람이 불어요. 한중 관계는 조금 따뜻해질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한중 관계 해빙 모드가 조성이 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고요. 오늘 새벽에 또 75일 만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또 얼어붙고 있어요. 네. 한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또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악화시키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말에는 믿음이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봄은 바다가 먼저 한다입니다. 봄은 바다가 먼저 한다? 네. 한중 관계는 아직 겨울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봄은 멀리서 다가오는 수준인데요. 사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중국, 안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결국 평행선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봄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가 있습니까? 봄은 강이 아니라 바다부터 먼저 서서히 오고 바다가 먼저 아는 겁니다. 아유, 이 바다가 무슨 말씀이세요? 바다가 너무 비유적인. 뭐냐면요. 예. 한중 양국의 국민의 태도입니다. 여론. 아직도 앙금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중 양국의 사드 합의가 있은 직후에 중국 여론은 좀 약간 싸늘했어요. 여전히. 예, 금안령이 풀린다 하더라도 곧바로 한국으로 중국인들이 달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정반대로 금안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개별 관광객은 200만 명이 넘게 또 왔거든요. 예. 근데 국내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한다고 하고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2배가량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국 국민 모두 국민들의 정서는 아직은 한겨울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금한령 풀리긴 풀렸지만 반쪽짜리. 회의를 개최했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겠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늘 도발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그래요. 내일쯤에는 유엔 안보리 회의도 아마 개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제재들을 많이 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 안보리에서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뭘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북한은 뭘 노린 건가도 궁금하고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우병우의 네 번째 소환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의혹 다 잘 빠져나갔는데 오늘 다시 검찰에 소환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에 그동안 검찰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또 검찰특별수사본부 이렇게 다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예.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와서 또 조사를 받습니다. 예.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에게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포함해서 공직자 또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사찰 네. 지시한 혐의예요? 네. 검찰은 이번에도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긴 한데 앞서 또 2월, 4월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다 기각된 적이 있죠. 그랬었죠.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100만 호 주택 로드맵입니다. 오늘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그 얘기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어질 주거복지 정책의 큰 틀이 확정 발표되는 건데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5년간 임대주택 85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를 아우르는 계획입니다. 85만 호에 이르는 임대주택은 역대 정권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또 정부의 로드맵에는 청년, 신혼부부 또 고령가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요. 오늘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밤사이 미국의 낮 시간에 맞춰서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17분경이고요. ICBM급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6분 만에 대응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고 6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NSC 회의가 열렸다가 7시쯤에 종료가 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응을 짧게 내놨는데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군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이 북한 소식부터 봐야겠죠? 네, 북한 미사일 미 전역이 사정권이 됐습니다. 75일간 고요했는데 침묵을 깼어요. 오늘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떨어졌고요. 비행거리가 960km 그리고 고도가 4,500km까지 올랐는데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요? 미사일 비행거리는 고도의 2~3배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0km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이는데 이게 미국 전체가 이제는 사정권에 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한 50분간 비행을 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일본 언론에서는 뭐 3발을 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한 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 군도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6분 만이었습니다. 동해상에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미사일 부대, 해군 이지스함, 공군의 KF-16 전투기가 모두 동원됐고요. 미사일 도발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보장하라는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내년 거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미국이 한다면 그 사인을 준다면 회담에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걸 먼저 약속을 하고 회담을 시작하자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약간의 배짱 싸움이네요. 그러니까 배짱 당신들 카드 네. 먼저 내놔라. 그럼 우리도 받겠다. 뭐 이런 누가 먼저 양보하고 들어가느냐 이런 기싸움 같은 거? 그렇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미국이 해주겠다고 그러는 것을 대충 믿고 회담에 나가봤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미국이 보장을 하기 전에 우리는 안 나간다. 서로 지금 비핵화 보장하라, 그다음에 평화협정 보장하라 이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을 그건 마지막이고 끝판에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바꾸자는 거지만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실험 중단하고 미사일 중단한다면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싸움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누가 먼저 양보하고 손 들고 나오는 그렇죠. 지금 이 기싸움 이번에, 와중에 미사일. 이번에 이렇게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는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다급하면은 미국이 이제 나와라 하는 얘기예요. 다급하면 본토도 우리 쏠 수 있다. 그러니까 다급하면 먼저 손 들고 나와라. 겁나면 너희들 먼저 손 나와라.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이 우리 보고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손 나오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다급하면 사인. 너희가 나와라. 아, 다급하면 너희가 나와라.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인이 무슨 사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그래? 좀 나를 시험해보겠다는 얘기야? 하면서 타격 버튼을 누를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고 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발언까지 했던데 트럼프가 바로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발언을 오늘 바로 내놨습니다. 그렇죠. 해결하겠다고 그랬죠. 예, 적인 발표 내용 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포인트 짚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차 분석 결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며 사거리 등이 한층 개선됐다고 이에 밝혔습니다. 따라 북한 도발 중단 기간에 모색되던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3시 17분경이었고요.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일본을 향해서 쏜 겁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고도는 4,500km, 비행거리 960km, 한 50분간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하다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거죠. ICBM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75일 만에 도발입니다. 왜 지금? 무엇을 노리고? 북한은 또 이 카드를 꺼내 든 걸까요?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5일간 잠잠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대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대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근데 왜 다시 미사일입니까? 75일간 우리도 기대를 했지만 뭐가 잘 되기를. 예. 북한도 상당히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대화하자는 사인이 나올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조셉 윤도 예. 지난 10월 23일 날 뉴욕 CFR 회의에서 북한이 60일 동안 핵실험을 미사일 발사를 안 하면은 뭔가 미국 간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하고 언젠가 대화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에서 그동안에 물밑 접촉, 뉴욕 접촉이 됐건 아니면 제3국의 접촉이 됐건 당신네가 60일 정도만 조용히 있어주면은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희망을 줬을 거예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조셉 윤이나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60일 지나도 아무 사인도 없지. 특히 75일 딱 정해놓고 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있었던 그 테러 지원국 재지정. 예. 그게 결정적으로 북한을 자극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미국이 우리랑 정말 대화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인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60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인이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17일부터 그러니까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시진핑의 특사가 평양 갔다가 김정은 못 만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김정은이 안 만나주고 시찰하러 나갔어요. 그렇죠. 예,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난 게 미국에서 사인이 와야지 중국에서 와가지고 특사가 와가지고 미국과 대화해봐라 하는 얘기 같은 건 나 듣지 않겠다. 미국이 직접 얘기하라 하는 얘기였었어요. 중타로 돌려보낸 건. 그런데 바로 그날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하고 나서니까 21일 날. 그래. 그렇다면은 한번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자. 그 계산을 그 배짱으로 지금 북한이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방심하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을 또 그 기간을 택해가지고 미국의 동보를 충분히 때리고도 남을 사거리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 정도 고각이면. 확보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이 가서 중간에 다리를 놔줄 수도 있는 건데 왜 중국 특사가 내민 손은 거절하고 미국이 직접 손 내밀어라 왜 이렇게 주문합니까 북한은? 지금 그 중국이 하는 얘기는 일단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 이걸 중단하는 건다는 사인을 보내면은 미국을 달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중국이 설득해서 회담을 시작해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친서에다가 그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할 일보다는 미국이